안녕하세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고자 강원도 화천에 있는 월남 파병용사 만남회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가보시죠. 아시아 쪽에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아시아 쪽이 이제 자꾸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고전을 자꾸 치르다 보니까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을 빼가지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시키려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절실히 안보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브라운 각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브라운 각서의 조건은 우리나라 경제 지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의 현대화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기여를 하는 조건 하에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하였습니다.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무기의 현대화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구찌 터널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베트남 쪽은 토질에 석회질도 많고 늪지대가 많다 보니까 터널도 파기가 쉬웠고 파고 나면은 공기가 유입되면 딱딱하게 이제 굳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런 구찌 터널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베트남전에서 전면전을 치른 게 아니라 게릴라전을 치르다 보니까 밤에는 게릴라가 돼서 미군이나 한국군에게 타격을 주고 낮에는 선량한 시민이 돼서 똑같이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군들도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농사 짓는 데 나가서 대민 지원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질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트남전이 상당히 고전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찌 터널은 실질적인 크기는 약 한 40cm에서 한 6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은 1m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4m를 옆으로 갔다가 다시 직각으로 꺾여서 2m를 꺾여요. 그랬다가 다시 1m를 내려갔다가 다시 쫙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의 직사화기로부터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적을 잡기 위한 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화염방사기인데 화염방사기를 일명 불총이라고 합니다. 그 불총의 유효사거리는 약 한 25m에서 30m 정도가 되다 보니까 불이라는 것은 옆으로도 잘 가고 위로도 잘 올라가는데 밑으로 못 내려가는 그런 단점을 이용해서 얘들이 4m 갔다 2m 갔다 1m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 직사기로부터도 보호가 됐었고 화염방사기로도 적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속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산소가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얘들이 산소 공급은 이만한 대나무를 속을 파가지고 이 지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지상에 바로 올라온 대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얘들이 금방 발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열대지방 불개미집 약 한 80cm에서 한 1m 20 정도 되는 그 불개미집에는 불개미가 살면서도 불개미가 드나들기 위해서 사방이 군형이 뚫려 있다 보니까 공기 유입이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나무, 속판 대나무를 그 불개미집에다가 연결을 해놓게 됐는데 낮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순찰을 하는데 그냥 사람끼리 순찰을 한 게 아니라 훈련된 군견을 데리고 순찰을 하다 보니까 군견이 밑에 사람이 있으면 그 환기군형으로 사람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후각으로 맡을 수가 있어서 후각으로 냄새를 맡게 되면 훈련된 군견은 바로 제자리에 앉게 되는데 훈련된 군견이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코를 갖다 대면
불개미가 막 달라들다 보니까 군견도 그게 개미가 귀찮으니까 털고 그냥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찌 터널을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이나 미군이나 아주 그런 고충을 치러가면서 그런 전쟁을 한 그런 것이 구찌 터널입니다. 저희가 베트남 전쟁에 투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끝난 지가 10년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국군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66년도까지는 전투병을 파병한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의료 지원, 건설 지원, 그 다음에 교육 지원, 그 다음에 태권도, 그 다음에 농사 이런 거에 대한 대민 지원까지 서슴지 않고 너무나 잘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어린아이들이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담배 피는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연 교육을 아주 철저히 했던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1차적으로 2년 동안은 대민 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을 충분히 얻고 나서 1966년도부터는 전투병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병을 파병해가지고는 우리나라 해병대가 처음으로 주둔을 하게 됐는데 해병대는 처음으로 주둔을 하다 보니까 그 지형에도 익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짜빈 전투 이전에 짜빈박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주둔하자마자 기습적으로 적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해병대가 약 한 6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서 16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초유의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국군들이 우리나라 해병대가 재정비를 해서 약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해병대 1개 중대 150명이 게릴라 1개 연대 1800명하고 짜빈둥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1개 중대 150명이 적 1800명을 전멸시키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전투를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전 세계에 크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전투가 짜빈둥 전투입니다. 베트남전은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부강해졌듯이 어쩌면 우리한테도 베트남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부강하게 되는 나라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큽니다. 베트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단 외화를 들여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개발도 그렇게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들의 재래식 무기를 완전 현대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베트남전에서 우리나라가 받아온 돈에 약 한 베트남 참전 용사들한테 지불된 돈은 12%밖에 안 되고 나머지 88%는 국가 발전에 전부 다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도 그때 당시에 약 한 5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세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경제 발전을 했는데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큰 기억으로 남질 않아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어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이제 경제가 세계 뭐 8위니 10위니 할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사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여기는 월남 파병 용사 만남회장에 있는 구치 터널을 재현해낸 곳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땅속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땅굴을 파다 보면 나무 뿌렁지도 막 내려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나무 뿌렁지를 다 잘라서 모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밥도 지어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이렇게 큰 방통 같은 이런 데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떼서 다음 칸으로 보내고, 거기서 또 그 연기가 가득 차면 다음 칸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흙이 연기를 다 점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연통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속을 파서 불개미집에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어도 밖에는 불개미집에 그냥 아지랭이 같이 나풀나풀 올라왔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구치 터널이 땅 속에서도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 네, 실질적으로 게릴라들이 사용한 그런 구치 터널의 실물 크기는 딱 요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히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베트남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요만하게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좀 관람을 하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지만 베트남에 가면 요만한 굴로다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지상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남북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방위산업체로 바뀌듯이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 시에는 지상에는 어떠한 공장도 생필품 공장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폐타이어를 땅속에 끌고 들어와서 이 폐타이어 껍데기를 가지고 신발 밑창을 만들고 안에 들어있는 튜브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신발끈을 만들어가지고 정글에서 얘들이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고요. 의복도 밖에서는 이렇게 이 생필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의복도 여기서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공장 또한 이렇게 땅속에 다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나요? 지금의 발전된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